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인도 최고의 대학 벵갈로르 대학에서 네. 인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인도를 수시로 관찰하고 염탐하고 분석하고 네. 오셔서 또 한보따리 오실 때마다 오늘은 게다가 인도에 요즘 유행하는 것들. 아 그래요? 네, 인도에서 요즘 이게 유행이다. 그러니까 인도는 무슨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공장뿐 아니라 네. 시장 자체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음.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 아 진짜 인도의 현장 이야기. 네, 인도의 핫 트렌드. 그러게요. 요즘 인도가 그 기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동안에는 이거 하려면 저게 안 되고 저게 되면 이게 안 되고 막 그런 나라였는데 예, 뭔가 이게 좀 리듬을 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물꼬를 모디 총리가 나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들도 많고 뭐 독재니 뭐니 뭐 여러 이야기는 있으나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인도 수상이라고 생각해봐요. 난 그 하래도 못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네, 나름 리듬을 좀 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요즘 제 핫한 느낌이 인도 여기. 정확하죠? 네. 어때 보세요. 맹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IIM 벵갈루루의 맹현철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음. 그 재밌는 게 이번 주에 인도 주 의회 선거가 5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중에 이제 4군데가 되게 중요하고 여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예, 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주의회 선거. 네네 주 의회 선거가 인도가 주가 몇 개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지 많아요? 무지 많겠죠. 우리나라 제가 숫자 지방자치 약해서. 지자체 선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아니, 군의원, 시의원 이런 거 뽑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 주가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처럼.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내년 4월, 5월에 인도 전체 선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의원 내각제 국가니까 요 총리를 뽑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선거의 바로미터 격인 선거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5개 주 선거였습니다. 주지사를 뽑아요? 주의회를 뽑아요? 주위를 주의원. 뽑으면 거기서 일당이 되는 당에서 주 총리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28개 주랍니다. 네. 인도는. 인도는 그 중에서 일부가 선거를 한 네네. 모양이네요. 그래서 1년 내내 선거가 있는 편이고요. 지난주에 여기 슬라이드에 라자스탄,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잠시만요. 마디아 프라데시, 그 다음에 차티스가르, 텔랑가나에서 선거가 열렸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3개가 이제 북인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텔랑가나부터 남인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인도 3개는 집권 여당인 BJP가 대승을 거뒀고요. 텔랑가나는 이제 제1야당인 콩그레스 인도 국민회의가 승리를 했는데 예. 사실 BJP 입장에서 패배가 아닌 게 여기는 원래 지역 정당이 한 80% 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들처럼. 네네. 그게 이제 콩그레스 인도 국민회의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그냥 될 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될 때 됐다. 그거보다는 남쪽은 북쪽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남북 갈등이 있어요? 네네. 남쪽이 잘 살고 북쪽에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선거를 하면 표가 더 많은 북쪽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되고요. 하지만 남쪽은 더 부유한데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랑 구도가 비슷하네요. 네네. 좀 그런 면이 네. 있죠. 그래서 텔랑가나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BJP에 대한 반감은 심하고 그 지역 정당에 대한 실망도 조금 있지만 예. 반 BJP로서 국민회의를 키우겠다라는 표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를 제외하면 북쪽에서는 BJP가 압승을 했고요. 지금 여당이 네네 여당이 모디 총리의 여당이 맞습니다. 압승했다. 약간 가난한 지역에서 강해요? 현재 이 아무래도 집권 이제 여당이? 북쪽에서 강한데 북쪽이 좀 가난한 편이거든요. 모디 총리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좀 잘 살아보세 이런 컨셉이 강하니까 네네. 조금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 더 인기인 모양이네요.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저쪽이 지지하니까 우리는 반대 잘 그런 모르지만 면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북쪽 출신입니까? 북쪽 출신? 네네. 아, 그래서 지금 보면 고향도. 일단은 BJP 여당이 넉넉하게 승리를 했고 그 결과 인도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모디가 힘을 받겠구나 네네. 생각하니. 네네. 예. 그래서 모디가 연임하는 거 3일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당선이 돼서 세 번째로 뽑히는 게 인도 경제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제가 도움이 되고 주가도 오르는데 왜 부유한 남쪽 지역은 모디를 싫어할까는 의아하긴 한데. 일단 인도가 한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여러 나라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어떤 것들이 독립을 하면서 하나의 느슨한 공동체 의식은 있을지 몰라도 한 나라로 결속되는 부분은 좀 적거든요. 아 진짜 거기도 화합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투표를 할 때 뭔가 이념보다는 네네. 우리 지역, 동네, 우리 지역. 동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투표했잖아요. 네. 여야 구별 없이 우리 동네 후보가 나오면 난 저 사람 몰표.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네. FY24니까 24년 회계연도 2사분기 예. 7, 8, 9월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7.6%가 나왔습니다. 7% 성장 진짜 네네. 대단하다. 근데 여기 디테일하게 보면 원래 인도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게 민간 소비와 그 다음에 자본 투자였거든요. 예. 정부가 중심이 된 자본 투자인데 이번에 보시면 민간 부분의 소비 성장률은 3.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예.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정부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말씀드렸던 자본 지출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성장률이 13.9%가 된 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고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수가 적고 일할 사람이 일자리가 많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펴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네. 건설 경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좋고. 네. 그냥 뜨거운 나라군요. 네네. 뭐. 그래서 연간으로 볼 때 원래 그 GDP 성장률 예상보다 0.1% 포인트 내지 0.2% 포인트 더 올려 잡는 거를 생각들 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도 막 미친 듯이 오릅니까?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네. 가격 오를 때는 왜 미친 듯이 오른다고 하면 그냥 오른다고 하면 되지. 한 번 오르면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오르면 꼭 집 없어 보시죠. 얼마나 그게 미친 듯이 오르는 느낌인가. 실제로 대도시 중에 뭐 이제 구르가온이라든지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 연간 한 25% 정도 올랐는데요. 25%요? 네. 와. 근데 그게 체감은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예. 도시 하나를 개발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사는 벵갈루루만 해도 이렇게 담장을 만들고 이 안에 무슨 인프라를 집어넣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담장 안에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 올라간 효과가 주변에는 좀 덜 미칩니다. 딱 거기만 오른다. 네네. 네. 그래서 평균 25% 올랐다. 그러면 그 안은 뭐 엄청나게 50% 엄청나게 정도 오른 거고. 이해됩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 인도가 아직 그래서 기회가 부동산 있네. 가격도 많이 오른다. 네네, 오르고 네, 있습니다. 네. 네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내년에 이제 인도 소비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소비 시장을 인도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도 소비 시장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일반 대중 같은 경우는 인도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소비 어떤 부분에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트렌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서 예. 인도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는 알겠습니다. 24년 소비시장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시장 키워드. 네네. 근데 좋네요. 인도 같은 나라 특히 이제 초기에 발전을 막 하는 시동거는 나라는 뭐 계속 시장도 커지고 소득도 늘어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안 사던 거 사서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겪어왔던 그것이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나요? 뭐, 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게 그 유사성과 특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뭐 내구재를 바꿔 나가고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없던 냉장고를 산다든지 냉장고를 사이드 도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는 일어나잖아요. 예. 이거는 꽤나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그 그러니까 사이드 도어 냉장고로 가는 속도는 사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홍콩에서 박사를 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사이드 도어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요. 느려요? 네. 왜냐하면 장을 자주 보기 때문이거든요. 아, 거기 더워서 그런가요? 일단은 인도도 기본적으로 더운데? 출퇴근하면서 집 앞에 있는 지하철역의 쇼핑센터에 가서 장을 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을 보고 다시 집에다 놓고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근할 때. 아 퇴근할 때 네네, 그렇지. 네. 아, 퇴근할 때
거기서 사가지고 들어간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도 집에서 있기는 집이 너무 좁잖아요. 네. 그럼 집에 있기 불편하니까 보통 나와서 쇼핑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에 가는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예. 우리처럼 큰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 먹을 것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고 이런 비율은 낮단 말이에요. 냉장고도 크지 않을 거고. 그렇죠. 네. 예. 집도 좁으니까 냉장고를 크게 사는 거 필요가 그러네.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집은 큰데 아직까지 보면 이제 가사도우미를 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2시간 만에 배달이 온다고요? 네네. 심한 경우는 15분 배달이라고 적어놓긴 합니다. 와. 네, 그래서 어떤 심부름 해주는 거군요, 일종의 그냥 네네. 심부름. 네. 아, 근처 가까운 가게에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배달해 주는 아니 거지 그래도 배달. 쿠팡이나 11번 가서 주문할 텐데. 네. 그럼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네.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이 시켰구나. 오이 네네. 2개를.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인 거지 그냥 이게 어. 전자로 주문만 하고 사람이 그럼 기다리고 있잖아. 본사에서 네. 얘 주변에 있는 어디 우리 제휴점한테 그렇죠. 오이 2개 안승찬 네네. 갖다 줘. 네네. 네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90분 만에 이루어집니다. 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와. 사람이 인건비가 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게 되니까 자주 시키면 되지 많이 안 시키거든요. 예. 그렇게 더욱더 그렇겠네요. 네네. 아. 그리고 하나는 냉동식품이거든요. 네. 인도는 그 냉동 유통, 그러니까 냉동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해서 가사 일할 시간이 줄어들면 예. 냉동식품을 사다가 넣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 냉장고를 살 때 냉동실이 큰 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냉동식품이 발달을 안 하니까 음. 큰 냉동고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그렇겠네. 냉장고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어제 저녁에 사온 쇼핑센터에서 사온 그렇죠. 그거 네. 상하지 않게 먹을 때까지.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양문형 냉장고가 나온 게 냉동실이 커지면서 네, 양문형이 본격화됐거든. 그렇지. 생각해 보면 냉동실에서는 어. 샤베트나 만들어 네네.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냥 뭐 별거 얼음도 요즘은 필요 없고. 요즘은 다 냉동실에 넣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죠. 오래 그렇지. 놔두거든요. 반이 냉동실, 네네. 반이 냉장실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냉동고가 위에 달린 모델 같은 경우는 냉동고와 냉장고의 부피가 한 1대2나 1대3 맞아.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근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면 거의 1대1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냉동고가 큰 게 필요한 건데 인도는 이제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 분명히 지금 쓰고 있는 냉장고 다음 모델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갈 텐데 양문형으로 갈 텐데 그 속도는 우리보다 많이 느릴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보편성도 있고 네네. 나라의 특성도 있고. 그렇죠. 아. 네. 배달이 자주 잘 되니. 그건 또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작은 냉장고가 잘 팔린다. 아직은 그렇고요. 큰 냉장고 가서 팔아봐야지는 아직 좀 이른 네네.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능에 관심을 가지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의 미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그건 뭐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우리 형아, 예쁜 일반적인. 냉장고 나오잖아요. 네. 예. 그 지금 우리나라의 뭐 LG나 삼성 냉장고의 유행을 보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 유행을 탑니다. 파스텔 톤으로 돼 있고. 예. 네. 뭔지 아시죠? 네. 네. 비스포크. 복잡하지 네. 않아요. 근데 인도가 그 다음에 그걸로 갈 건가? 아. 분명히 미적인 가치를 가전제품에 요구를 할 텐데 네.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갈 건가? 이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인도는 어떤 디자인 지금 좋아합니까? 냉장고에 꽃무늬 있어야 화려한 돼.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인도는 왠지? 색깔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쓰거든요. 냉장고도 알록달록하면 좋아한다. 아직 그거는 정말 그래서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게 예.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예. 화려한 색깔을 되게 잘 쓰는데 아. 이게 집에 있는 가전제품 색깔이 화려하면 주변 벽이랑 또 안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들어올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인도에 냉장고 아직 없어요? 안 갖다 놔요? 지금 어떤 상태는 LG 같은 경우에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무슨 디자인 요소를 많이 첨가한 거는 아직 거의 없는 별로 없고 편이고요. 그냥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까만색, 네. 뭐 쇠색.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냉장실만 있는 그런 냉장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꽃무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래, 그건 뭐 원래 뭐 봐야지 꽃무늬는 한 번씩 거쳐갑니다. 어떤 나라들도 한 번씩 꽃무늬는 거쳐가. 꽃무늬는 우리나라도 제가 직장생활 했던 2007년 뭐 8년 이때쯤에 네. 한번 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럼요. 예, 우리도 꽃무늬 참 좋아했죠. 네. 벽지도 다 꽃무늬, 그럼요. 이불도 꽃무늬, 그럼요. 장롱에도 꽃무늬, 뭐 네네. 화장실 타일에도 다 꽃무늬였지. 인도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하긴 하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뭔가 화려한 걸 좋아하는 네네,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산업별 트렌드를 얘기를 하기 전에 몇 예. 가지 산업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큰 트렌드를 보시면 예. 하나가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중산층이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 이들의 구매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겠죠.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이제 부유층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있죠. 뭐 그것도 그렇겠죠. 이건 확실한데 지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게 올해 2023년에 그 프라이스라는 단체에서 이게 프라이빗 리서치 블라블라블라 요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인도 뭐 그 중산층이 어떻게 되는지 부유층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한 건데 예. 이거를 되게 많이 인용을 해요 여기저기서. 어허. 그리고 이거는 보기 안 좋으니까 요거는 이제 2019년 건데 요런 식으로 변할 거다. 그래서 부유층 이렇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줄어들고 뭐 이렇게 어퍼 미들, 로우 미들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숫자는 안 믿거든요. 너무 이상적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예측치를 보고 예. 인도 시장이 밝다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요걸 엄청 인용을 해요. 인도는 아, 앞으로 중산층이 네네. 엄청 탄탄해진다. 네네. 근거가 뭡니까? 왜 중산층이 저 보고서 네네. 누가 한번 쓴 건데 그냥 상상을 해서. 아 근데 상상은 아니고요.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서베이를 베이스로 해서 얘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베이? 네네. 나는 2030년이면 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예, 저는 뭐 잘 살 거예요. 한 10억쯤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현재 소득 상태, 네. 현재 직업을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오늘 막 예를 들어서 뭐 임금 피크제가 걸려 있는 회사에 45세다. 네. 그럼 소득이 안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루에 10,000원 버는데 지금 IIT를 다니는 자식을 두고 있다. 이러면 또 이제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현재 서베이를 가지고 여러 요인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요인들을 감안해서 미래를 이제 추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로우 미들이랑 이 로우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안 맞다면 네. 어퍼 미들에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로우 미들이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전체적으로 부는 늘어나겠으나 네네. 저 피라미드처럼 저렇게 예쁜 모양이 과연 될 것이냐. 네네. 밑에가 그냥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고. 그렇죠. 근데 2005년의 피라미드 같은 저런 상황이 될 것 같다. 2030년에도. 그렇죠. 네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굳이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예. 지금 이제 인컴 렉 인플레이션 포스트 코비드 얘기 나오는데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잖아요. 예. 근데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못 못 따라가죠. 따라가요. 그럼 더 예, 못 네. 살게 되지. 네. 아.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큰 그림은 아닌데 여기 아진프렘지라는 대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그 서스테인 지속 가능한 뭐 고용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서 낸 보고서인데 코로나 시기에 실직을 당한 사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저소득층에서 실직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일터로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빨리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반등을 했지만 부유층하고 중산층은 많이 늘어났는데 네. 빈곤계층이나 저소득층은 타격을 너무 많이 보고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GDP도 그렇고 제조업도 늘어나고 있고 네네.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네네네. 대체로 다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왜 그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안 늘어? 별로 아직 안 제조업이 성장이 그러니까 보시면 캐패시티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노동을 더 많이 써가지고 제조업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재 갖춰진 데서 효율성이 좀 올라가면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도 제조업들이 먼 미래를 보고 예. 요즘에 고용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들도 보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을 뽑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저 인도의 제조업 일자리는 좀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도 꽤 많죠. 좋은 일자리로 있고 아닌 것도 들어가는 많고. 거죠? 매우.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인도는 제조업 대기업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해도 다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시골에서 흔히 얘기하는 언더 임플로이먼트라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8시간 일하고 싶은데 예. 옆집에서 하루에 3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일자리보다는 더 양질인 건 사실이죠.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이 열악하다 나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런데 서민들의 소득이 안 늘어나고 있는 건 특히 뭘까요? 코로나 이후에 어. 네네.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뭔가 갑니다. 이유가 있을 네네. 텐데 그 이유 네네. 코로나와 연관된 어떤 이유예요? 일단은 농업
분야의 생산성과 생산이 늘지 않은 게 좀 큰 것 같아요. 농업. 네네. 왜냐하면 일자리 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농업이 인도 농업이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고 발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죠. 예. 그 왜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농업은 코로나하고 별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 농업이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기후 문제도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산물 작황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만 높아지고 있지 이게 사실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올해 그 토마토 가격이 뭐 몇 배가 치솟았다는 뉴스들이 한국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때문에 이제 농사들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농업이 아직도 안 되고. 넘버원 네네. 인더스트리인 인데. 인도에서 인구는 제일 많은데 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며칠 농업 안 된다고 아까 2030년에 네네네. 인도가 저소득층이 대부분 중산층으로 올라갈 네네. 거라고 한 그 희망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네네. 보실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아직. 네네네.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해주지 않으면 결국 저소득층엔 일자리가 없거든요. 아직 전환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잘 되면 전환이 되는 농업에서 거죠. 네네. 제조업으로 막 넘어가는 시기인데 네네. 여전히 거기서 버틀렉 같은 게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화율 그래프를 봐도 제가 슬라이드 준비하긴 했는데 일단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도시화율을 보면 여기 도시화율, 네 도시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도시와 같은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인도는 거의 선형입니다.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이제 사실 S자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도시의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에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자꾸 도시로 오는 네네. 거죠. 그게 그쪽에 되는데, 도시화죠. 예.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 성장,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게 IT와 서비스 분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도시의 일자리가 그냥 경제 성장하는 만큼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는 없다. 네네. 아, 그러니까 엄청난 제조업이 돼서 굉장히 많은 고용을 쫙 이끌어가고 네네.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성장은 여전히 되나 네네. 네. 소수의 IT나 네. 뭐 그런 산업이 여전히 이끌고 가는 산업이라서 네네. 아직은 제조업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요즘에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게 IT 쪽은 약간 정체 상태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성장률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어요. 열심히 생기기는 생기는데 네네. 아직은 부족하다. 세계의 공장이든 중국처럼 드라마틱하게 자꾸 그렇게 커지는 건 네네.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인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세계의 공장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데는 외부 요인도 굉장히 많이 따라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구론적으로 볼 때 그 유럽에 있던 그 노동자들 숫자가 감소하면서 그 생산량을 중국이 감당을 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어버린 면이 있거든요. 값싼 물건을 제공해줬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중국이 유일한 세계 공장인 것처럼 되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만한 곳들이 여러 군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예. 여기는 공장들이 하루아침에 다 나가는 건 셧다운하고 아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중국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네네. 나타나긴 어렵다. 그렇죠. 나눠 네네. 먹어야 되니까. 네네네. 네. 기존에 중국도 있고 그렇죠. 베트남도 있고. 네. 안타깝게도 인도는 번호표 좀 잘못 뽑았다 네네. 그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성장은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네. 현재의 밝은 그 단서들이 지속된다면 아하. 제조업이 늘어나면서 이게 부가 좀 이게 나눠지고 세금도 많이 걸어지면서 인프라 발전도 하는 모양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바람은 역풍이다. 역풍 순풍 아니라. 아니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음. 네. 근데 왜냐하면 쿼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 쿼터만 놓고 본다면 이게 지속이 된다면 인도가 그리는 그 그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유일한 절대적인 전 세계 공장이 될 가능성은 낮고 여러 개의 전 세계 공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제가 초반에 부동산도 미친 듯이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왜 부동산 여쭤보냐면 중국이 한때 부동산이 그야말로 진짜 미친 듯이 올랐던 네네. 게 그 중국의 도시화 급작스러운 도시화 때문에
그 사실 공산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도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초창기 중국을 보는 것 같아. 막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고 제조업이 일어나고 있고 하니까 저 부동산 얼마나 뛰겠니? 뭐 그렇게 보시던데 실제로 중국만큼은 네, 아니었나. 그 기대를 하면서 인도에 투자를 하려고 한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기업들인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부동산을 네네 바로 살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이제 공장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서 부동산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외국인한테는 부동산 안 팔아요? 네네. 인도는? 네,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있습니까? 중국처럼 뭐 50년 임대 이런 거 아니라 소유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네네. 똑같구나. 그러니까 소유권 땅의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데 예. 그 외국 법인은 그 소유권을 못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네네. 그거 어떻게 투자해요 그럼? 그냥 인도를 중간에 거쳐서 인도 기업을 거쳐서거나 인도를 네네. 거쳐서 뭐 제가 아는 기업들은 간접적으로 네, 사는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뭐 생산 시설을 M&A 한다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아는 무슨 그 우리 옛날에 그 인조 다이아몬드 그 만드는 그 예. 회사가 인도에다가 공장을 최근에 만들었다고. 인도에서 무슨 산업단지로 분양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잘 잡아서 뭐 그거 거기서 공장도 짓고 한다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번호표는 진짜 잘 뽑았네요. 네. 중국이 아직 기상하기 전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 세계가 필요한 거 와이셔츠부터 가발부터 뭐 라디오부터 전부 다 만들고 7시 될 때쯤 돼서 이제 우리는 중진국 돼버린 상태에서 중국이 일어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중국이 바통 이어받은 건데 베트남, 인도,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다 한국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한국보다 열심히 일할 수는 있는데 한국처럼 그 운이 좋을 수는 없다. 중국이 이미 기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또 하나의 트렌드는 여성인데요. 여성. 네네. 지금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한 10%에서 11%까지 보거든요. 진짜 낮네.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능력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능력 차이가 아무래도. 아니고 네. 여성이 뛰어나다니까요. 많이 합니다. 남성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훨씬 뛰어나지. 많이 여성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도 기업들도 여성을 고용을 해도 되게 그 성 역할에 좀 매여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판매직에 보낸다든지 공장은 다 남자들한테 이게 공장 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요즘에 인도 제1의 승용차 제조사인 뭐 마루티 수즈키 같은 경우가 이제 여성 견습공을 이제 2배 이상 늘리겠다 발표하면서 이제 여성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자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고 재취업이라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네 그런 것도 있고 결혼하면서 출산과 무관하게 그만둔 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문화적인 문제군요. 네네. 네. 그럼 그래서 여성들을 새로 고용하면 싸요? 싸기보다는 이제 그 중에는 좋은 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대학 진학률은 거의 같아요. 근데 예전 우리나라처럼 그냥 결혼하면 회사 안 다니고 네네. 임신하면 관두고 네네.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렇죠. 남자 똑똑이들은 회사에서 여기저기 박혀 있으니까 네네. 네. 스카우트하기가 쉽지 않은데 딱 그 우리나라 여자 옛날- 똑똑이들은 집에 있으니까 네네. 조금만 문호를 열어주면 맞습니다. 많이 오신다. 네. 그럼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게 되면서 소비 트렌드도 좀 바뀔 수가 있죠.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하네요. 화장품. 화장품도 있고 이제 옷도 크고요. 그리고 옷이 바뀌면 액세서리가 바뀝니다. 가방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더라고. 깔맞춤 해야 되더라. 네. 난 왜 가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신발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발은 2개밖에 없는데 왜 신발이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예. 깔맞춰야 된다고. 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맛배기로 이제 모든 산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예. 패션 산업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네. 패션. 예? 지금 패션의 가장 큰 트렌드 중 하나가 고급화랑 과시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패션이 원래 속성이 그렇죠. 네네. 어. 그런 면이 있는데 인도는 아무래도 이제 계급 그런 영향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네가 브라만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소득이 얼마나 있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하나의 계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이제 부유층들은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소비를 하고요. 이제 중산층에 편입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소비들을 하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 요게 저희 똑같은 이미지가 여러 신문에 났어요. 이게 뭐냐면 릴라이언스 그룹에서 하는 지오 월드 플라자라고 하는 이제 뭄바이에 있는 럭셔리 쇼핑몰인데요. 예. 와. 올해 11월 1일에 문을 열었고요. 예. 여기 있는 이분이 아마도 그 이샤 안바니일 거예요. 이샤 안바니는 그 릴라이언스 그룹의 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럭셔리한 것이 인도에 드디어 생겼다. 너희가 얼마나 럭셔리한 줄 아니? 요 안에 글로벌 브랜드 엄청 많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 지오에서 하는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더불어서 이 위대한 일을 해내신 위대하신 이샤 안바니를 보십시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릴라이언스 그룹이 이제 후계 구도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이동통신 이쪽을 줄 것 같고요. 딸에게는 유통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랬는데. 네. 비슷하네. 네, 그렇게 진행되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그 강성 교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어 온 건데, 그 벵갈루루에 있는 쇼핑몰이에요. 이게 벵갈루루입니다. 와, 되게 좋네요. 네, 요거는 10월 27일에 올해 문을 열었고요. 출처는 본인 촬영. 출처 본인 촬영. 출처 본인 촬영. 나 여기 산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이런 쇼핑몰 있죠. 있죠. 근데 단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도파 같은 게 있었던 시절이죠. 예. 네네. 예. 그러다 신세계를 갔다가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는 이렇게 미도파보다 안 좋은 백화점과 이 백화점이 같은 동네에 공존에 있어요. 있어요. 네네. 아. 19세기와 21세기가 네네. 공존한다는. 그게 발전이 갑자기 부가 생기면서 점프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의 누가 그러더라고 인도의 멋 중 하나는 이렇게 이런 다양한 발전 상태를 다 보여주는 것들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인도는 약간의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돈으로 만약에 네네. 이제는 돈의 시대야. 네네. 돈이 곧 계급이야. 네네. 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그 서러움이 있어서 네네. 훨씬 더 과시적인 느낌이 있나요? 그런 게 있죠. 아, 당연히 있죠. 나는 원래 하층민이었는데 네네. 내가 돈이 많이 벌었어. 네네. 그럼 내가 더 막 치장하고 그렇죠. 네. 더 럭셔리하게. 체면용 소비가 많아요? 실제로 아. 저희 박사님 학생이 하나가 이제 그런 쪽으로 논문을 썼는데 예. 그 카스트 낮은 사람들의 장신구가 더 화려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컴플렉스의 반영이네. 딱. 그냥 떨어지는 디자인 감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폄하를 화려하게 네. 현실적인 얘기 합시다 우리. 네, 그런 면이 또 있고. 많이 안 접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게 그 카스트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예. 이게 바르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원래 고대 색깔을 부여를 하거든요. 이게 브라만의 색깔이 하얀색이었어요. 예. 이제 그렇게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믿음까지 퍼져 있냐면 예. 피부색이 하얗면 높은 계급이다라는 근거는 없지만 그런 믿음이 인도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예. 어허. 그래서 화이트닝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제 하얗게 보여서 이제 높은 계급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어디나 있구나.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끝이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부유층과 중산층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유층의 심리는 나는 너희랑 달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중산층의 심리는 나도 저 그룹에 속해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과시적인 소비도 부유층은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네네.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르메스가 예. 아는 사람만 알고 브랜드는 이렇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어. 이제 그런 심리인 거죠. 정말 아는 사람만 알아봐주면 돼. 이거 뭐 1억짜리 숨기기 네네. 오히려. 하지만 정말 아는 사람은 알아봐주길. 아. 뭐 예를 들면 그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서울대생 중에 이렇게 좀 재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나 서울대 나왔어 얘기를 안 하는데 예. 계속 단서를 주는 거죠. 낙성대에서 내가 많이 갔는데 뭐 꼭 이렇게 있어, 꼭 있어. 던지죠. 아, 꼭 있어, 꼭 예, 있어. 그렇지. 그러면 야, 녹두거리 오랜만이다. 이런 거. 꼭 있어, 꼭 있어. 네, 그러면 거기 너 서울대 나왔니? 아이 뭐 그런 얘기 S. 해. S.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 예.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이런 거라면 이제 중산층으로 가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나 뭐 10만 원짜리 자켓 입었어라는 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브랜드 하나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우리도 네네. 옛날에 강남 졸부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뭐 과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코로나 전에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H&M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중산층이 다들 네. H&M 입고 싶어 했어요. 우리 예. 이랜드였구나 이랜드. 네. 예. 근데 H&M이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이게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그렇죠. 오히려 어. 중간 이하에 가깝잖아요. 어. 근데 이제 더 이상 H&M이 그런 위치가 아니게 됐어요. 알아버렸구나 벌써. 아니 하나 더 올라가고 싶은 거죠. 거기서. 네. 그렇지.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패션 산업이 브랜드 있습니다. 단어가 제일 좋은 브랜드인 줄 알았다니까 한때는. 전 언더우드. 야. 야, 진짜 추억의 브랜드 단어다 정말. 그러고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좋은 브랜드를 찾긴 하는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인도 스포츠 브랜드 중에 넘버 원은 예. 퓨마거든요. 그래요? 오, 그래요? 네네. 나이키 아디다스 아니라?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지금 비싸서 못 사요. 알겠어요. 그리고 퓨마가 인도에서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했거든요. 예. 조금 저가로 네네. 포지셔닝 했나 봐요. 네. 그래서 퓨마가 이제 아디다스나 나이키보다는 좀 싸게 팔면서 예. 이게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의료업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 들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출이 늘어난 유일한 스포츠 브랜드가 퓨마일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왜 그건 왜요? 이게 가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하나 사기는 사고 네네. 싶은데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고. 네네. 근데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비싸고 음. 퓨마 정도가 딱 적당하다. 그리고 이제 뭐 원플러스도 많이 하니까. 음.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 학생들한테 리포트 쓰라 그랬더니 아식스를 모르더라고요, 학생이. 몰라요? 예. 어. 그 아식스라는 브랜드를 그때 조별 과제하면서 알아가지고 이거 가격대는 나이키랑 비슷한데 그러면 나이키 사는 사람이랑 아식스 사는 사람이랑 어떻게 다를까 관찰해서 리포트를 쓴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르던가요? 아무래도 나이키는 알려져 있고 아식스는 안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브랜드니까. 같은 값 주고 안 알려진 브랜드를 구입하는 저 사람은 뭘까 대체? 의외로 알부자? 그것보다는 정말 뭔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달리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야, 인도 시장이 이제 소비를 이제 알아가는 단계구나. 하나씩 소비를 알아가는 단계. 네네. 우리도 다 거쳐온 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 산업의 또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보면 판 호이젠, 루이 필립 뭐라고요? 필리페, 그다음에 피터 잉글랜드. 예. 어느 나라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인도 자체 브랜드인가요? 네, 다 인도 브랜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통 의상이 원래 있어요. 인도 전통 의상 파는 브랜드가 있는데 예. 얘네들은 그래도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인도에서 좀 역사가 된 브랜드들인데 네. 얘네들은 아예 서양식 옷이다라는 걸 딱 받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의 명을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아예. 네. 예. 실제로 그 판 호이젠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타미 일피겨를 하는 그 회사 이름도 이게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거랑 다른 브랜드더라고요. 이건 인도 브랜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도 뉘앙스가 담겨 있는 네네. 그런데 이제 슬슬 브랜드 자체를 영어로 만든다. 요건 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네, 모카 그렇죠. 아파트였다가 네네. 우리 이랜드 뭐 네네. 점점 이제 네. 영어 아파트로 그렇죠. 이름 바뀌는 거랑 네네. 똑같죠. 네네. 이제 그런 뭐 브랜드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안 느낌 나게 그런 식으로 한 거니까. 꼼빠냐. 네. 국산 브랜드입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여성 의류 쪽에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전통 의상을 현대화한 걸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긴 해요. 아직도 전통 의상 많이 입죠, 인도는. 많이 입어요. 특히 여성들이 그 비율이 높아요. 그렇겠지 뭐 우리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요런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이 전통 의상 개량 전통 의상 같은 거네요. 네, 전통 의상인데 이제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걸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번에 저희 벤갈루루의 그 명동 내지 뭐 청담동이라 불리는 만한 동네에 갔는데 예. 편집샵 제일 입구에 요게 있습니다. 뭐 여기 있다는 게 마네킹? 옷 보세요. 저게 왜 놀라워요? 옷 있는 게 웨스턴 스타일이구나. 완전 웨스턴인데 헐벗었잖아요. 그게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인도 전통적으로 어떤 믿음까지 있냐면 이게 전통 복장이 샤리잖아요. 예. 샤리를 입고 이렇게 팔을 들면 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배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이 없어요. 근데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으면 이게 조금 이게 그 시골로 가면 예. 혼나요? 예,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개방적인 여성이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 한 가운데에 마네킹에 진열한 거 예.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복장인 거예요.
야, 파격이다 인도. 빠르게 네. 변화하고 파격이에요. 있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전통 의상 입고 이제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녁이 되면 젊은 애들은 이렇게 입고 나가 놀죠. 저녁 때는 백화점 네네. 편집샵. 네네. 우리나라 옛날 80년대 막 70년 80 미니스커트 처음 도입되고 네. 뭐 그런 때하고 비슷한 네네. 느낌이네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이제 의류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건 사례를 재밌긴 한데 시간 관계상 하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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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인도 외국 기업 유통 규제법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 유통 규제법. 그게 뭡니까? FDI 기준으로 49%까지 출자한 다국적 기업은 그 이하로 출자한 다국적 기업은 멀티 브랜드 리테일이 가능해요. 무슨 네. 말이에요? 멀티 브랜드 리테일. 여러 브랜드를 팔 수 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에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예. 이 도도스킨 거 팔고 여기 어. 단백질도 팔고 만약에 판다면 예. 3%가 인도 기업이면 인도에서 팔 수가 있어요. 여러 브랜드를. 예. 예. 근데 외국 브랜드는 하나밖에 못 팔아요. 외국계 유통업체는 네, 유통업체는. 저희가 그럼 가서 3% 마트를 만들어서 창업을 네네. 했어요. 네네. 그러면 여러 개 브랜드를 못 판다는 게 뭡니까? 언더스탠딩 브랜드, 그러니까 3%를 팔면 언더스탠딩 브랜드를 그 회사에서 못 팝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시면 난 네네. 푸마를 가져갔어. 그럼 네네. 푸마만 팔아야지. 맞습니다. 네네. 푸마도 팔고 나이키도 팔고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 네. 푸마가 갔으면 푸마가 팔 거 팔겠죠? 그 무슨 의미의 규제예요? 문제는 이제 예. 그러니까 이랜드가 거기 걸리는 거예요. 네. 삼성은 괜찮아요. 삼성 가서 삼성 팔잖아요. 삼성이 LG 안 팔잖아요. 이랜드는 브랜드가 여러 개니까. 여러 개겠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랜드가 인도에 진출을 했는데 이랜드만 팔 수 있어요? 브랜드 단어 언더우드, 이렇게 뭘 뭐 팔지 헌트. 고민을 해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그렇게 엄격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다 그게 보니까 뭐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지금 인도에 가면 고급 물건이 팔려요. 지금 인도 애들이 외국계 럭셔리 브랜드를 막 사요. 네. 근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면 그 회사의 브랜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으로 들어가서 팔면 브랜드 하나밖에 못 파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을 왜 만들었어요?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외국 규제입니다. 아, 그냥 방해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을 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 기업이 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 팔려도 네. 결국 포션은 요만큼밖에 못 가지는 네네. 거네요. 뭐 네네. 하나 잘 팔려도 네. 내가 여러 브랜드를 요 망을 이용해서 요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네네. 이게 안 되고. 아. 그래서 크록스 같은 경우는 그냥 브랜드 하나만 팔아요, 그 회사가. 크록스. 네. 예. 하나만 팔면 되고 이랜드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만다리나 덕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팔고 있습니다. 아, 그 가방인데 가방. 네네. 아, 그것만 팔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더 넓히고 싶은데 그러려면 브랜드 개수만큼 법인을 만들든지 아. 아니면 합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단독 진출을 하면 하나만 팔 수 있고 네. 합작을 하면 여러 개 팔 수 그렇죠. 있고 법인 하나 더 만들면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 브랜드 개수별로 이렇게 만들면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죠. 묘한 희한한 규제법이군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패션 업계에서는 릴라이언스 그룹입니다. 자국 업체들이 네네. 우리나라 버스 전용 차선에 카니발만 다니게 만든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기아만 다니죠. 덩치는 똑같은데 어떻게 저기에 9개랑 의자를 달았어 하면 트렁크에 뒤에 2개 있지롱 네네. 하면서 다니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릴라이언스가 지금 파트너십 맺은 글로벌 브랜드가 88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까 그 쇼핑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쇼핑몰이 1층에다가 자기 파트너십 브랜드만 깝니다. 예. 다른 브랜드는 2층이나 3층에 올려버리죠. 아. 근데 그걸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뭐 투미 예. 브랜드 아니면 클락스 이런 것도 릴라이언스에서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얘네들이 합작인데 대부분 너희들 타타에서 팔지 마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다 철수를 시키고 있어요. 아. 재밌네. 그래서 지금 타타는 이제 그럼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요즘에 들어오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굉장히 릴라이언스로 가고 있거든요. 예. 어허. 예. 그래서 이제 타타가 어떻게 치고 나올지가 이제 내년에 또 인도 관전 재벌 포인트입니다. 브랜드 순위는 1등이 어디예요? 1등이 릴라이언스. 지금 릴라이언스인 것 같아요. 네. 2등이 타타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삼성, SK 뭐 그런 느낌인 거고요. 근데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디 총리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네. 정치 자금을 많이 내나 보죠. 뭐 그거는 그 가끔 가다가 뭐 대사관에서도 이걸 본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저거 말고 강성 교수님 건 본대요. 그래서 아, 인도 대사관에서 네, 네. 네, 이렇게 저는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다. 한국에 있는 인도 대사관에서 네, 네. 뭐 보면 감사하죠, 뭐. 봅니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예. 엔터테인먼트 하나를 보여드리면 시간 아직 뭐 많죠. 30여 분 있습니다. 예. 이제 인도 영화 산업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인도하면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이렇게 발리우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발리우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인도 내 얘는 인도에 발리우드가 가서 아니기 발리우드 때문입니다. 실례예요? 아니요. 발리우드는 인도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어? 네. 발리우드 아니에요. 인도 영화를 발리우드 그게 영화라고 우드- 해요. 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몰리우드, 톨리우드, 콜리우드, 폴리우드, 졸리우드, 볼리우드 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드가 많습니다. 저게 다 인도에 있는 영화 장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영화 산업이 이제 여러 군데가 지역별로? 있는데, 네네. 그래서 뭄바이를 중심으로 한 힌두 영화를 볼리우드라 그럽니다. 네. 저거에 B가 붙었죠? 그게 문바이면 몰리우드여야지. 예. 옛날에 봄베이였잖아요. 아. 옛날에 봄베이였기 때문에. 깊은 감탄. 네. 네. 그렇고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톨리우드입니다. 네. 저런 거 네. 우리가 발리우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텔루고어로 만든 영화들입니다. 텔루거가 뭐예요? 텔루구는 이제 텔랑가나랑 안드레프레데시 지역에서 쓰는 언어고요. 남쪽에서 쓰는 언어고요. 예. 그 바우발리 같은 경우도 이제 텔루고로 시작을 했고 좀 잘 아라랄 사는 같은 지역, 잘 경우도 사는 지역. 요즘에 좀 살만한 동네. 어. 네네. 그 그리고 지역에 아라랄 같은 경우는 타밀어랑 그 다음에 텔루고 두 가지로 만들어서 힌디어 더빙을 해서 전국에 배급을 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군요. 아니 언어가. 그러면 인도는 전국 전역에서 지역별로 영화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유명한 지역들이 이제 톨리우드가 좀 유명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그렇죠. 벵갈리도 옛날에 톨리우드라고 했답니다. 뭐 그리고 올리우드도 있고 막 되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방금 그 포스터에 있는 저 한국에서도 유명한 영화였는데 네. 아라랄인가? 네네. 저거 있잖아요. 네, 저 영화 아카데미 상에서 작년 올해인가 그 주제가 상인가 받았죠. 저 유명하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그러면 저것도 지역 영화면 인도 네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만 주로 보고 네네.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영화를 봐야지. 이런다는 뜻입니까? 이제 그게 있는데 영화가 대박이 나면 전국구가 되는 거죠. 저거는 원래는 그럼 볼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였어요? 둘 다는 텔루고권입니다. 그쪽에서. 남부 쪽입니다. 네. 아. 저게 정말 그 영화가 저렇게 전국에 퍼져 있어서 그런 건지 네네. 우리도 뭐 가로수길, 세로수길, 샤로수길 많잖아요. 네네. 뭐 그게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로수길 흉내내서 우리 비슷한 거 만들었어 하는 개념이듯이 다 그냥 볼리우드 유사품들인 건지. 일단 언어적으로 다르고 언어가 또 다르고. 전공자들 말로는 영화의 문법도 조금 다르다고는 합니다. 전혀 다 다른 거다. 네, 조금씩 다르다고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인도는 다양하군요. 네. 한국 가요가 강남 스타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K-팝 유행 한다고 해서 트로트 보면서 이거 보이그룹 노래다 이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아 그렇듯이 네네. 네. 굉장히 다양한 영화 장르가 있다. 네네. 근데 재밌는 게 영화 티켓 판매 숫자로 보면 인도가 전 세계 1위예요. 진짜 영화를 사랑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보는데 근데 영화관 수입 레베뉴로 보면 인도랑 우리랑 비슷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두 개를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티켓 판매 숫자고요. 예. 요게 이제 레베뉴입니다. 박스 오피스 시장 규모인데 인도랑 우리랑 비슷합니다. 티켓이 앙표로- 싸요. 싸다. 티켓 싸요. 자주는 보는 인구는 많은데 네네. 얼마쯤 해요? 제가 안 가봐서. 계산해 줄게요. 그럼 잠깐만. 근데 도시에 예. 큰 그 멀티플렉스 가면 예. 뭐 티켓 한 장 10,000원 가까이도 합니다. 그럼 뭐 인도도? 우리랑 네.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되게 싼 영화관들이 많은 거죠. 우리도 있어요. 네. 세 편 동시 상영하고. 그렇죠. 네. 어렸을 때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세표 동시 상영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인도 시장을 보면 영화는 많이 보는데 이제 예. 금액적으로 큰 시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보면 재밌냐면 인도 인구 100만 명당 스크린 숫자를 보면 인도가 12개가 나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이거 한 15, 16년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늘었나 싶어서 왼쪽에다가 인도 스크린 숫자를 갖고 왔거든요. 늘지 않았어요. 줄었네요. 네, 오히려 줄었죠. 왜 그렇죠? 망해서 문 닫고 다른 거 하는 거지. 예. 아. 코로나 이후에 영화 산업의 그러니까 극장 산업의 회복을 굉장히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야, 근데 100만 명당 스크린 숫자는 저렇게 작은데 네네.
영화는 더 자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 가동된다는 뜻이다. 풀 가동되는 면도 구수에도 가서 있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다는 거네.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극장이 클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진짜 영화 많이 보는 옛날에 많이 봤죠. 독특한 나라인데 1년에 보통 뭐 평균적으로 몇 편 보냐 그러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4편 이상 보면 더 이상은 안 보는데 우리나라는 5편, 6편, 7편 이렇게 그래서 다른 엔터테인먼트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값싼 요거는 뭐 거죠. 재미 아까 톨리우드 볼리우드 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파란색이 볼리우드 영화입니다. 이게 볼리우드 영화가 2017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장 많았죠. 인도 18, 내에서? 19. 네, 인도 내에서. 근데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 이후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부 언어가 이제 53인 거잖아요. 아, 네. 저 언어가 다르겠구나. 네, 남부 언어가 아까 말씀드린 텔루구도 남부 언어고요. 타미로도 남부 저기서 언어고 만든 까나다도 남부 언어는 언어입니다. 북쪽에서 보려면 자막 따라야 되는 거예요? 더빙을 많이 합니다. 더빙을 네. 아 와. 그렇지 네. 더빙하면 되지 더빙하면 그래서 요것만 봐도 확실히 영화 산업이 남쪽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고 예 제가 그새 잠깐 찾아보니까 한 티켓 하나에 뭐 3,000원 비싼 네네. 건 5,000원 뭐 그 네네. 정도 하는 모양이네요. 네네. 비싸네요. 인도 소득 수준 생각하면.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어떤 리포트에는 영화를 가서 보는 극장 영화를 체험형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이제 오른쪽의 사진이 이제 극장 안에 있는 슬라이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오 이거 완전 고급이네. 그래서 애들을 가면 애들이 이제 타고 놀고 아, 부모님은 영화 보고 영화 보고. 네. 예. 이게 야. 아니 그러니까 이 가격도 그렇고 인도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영화는 매우 럭셔리한 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에 멀티플렉스들이 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완전히 하이엔드로 가고 있는 영화 산업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저거 즐기는 사람들 소득 수준은 또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매력 생각하면 소득 대비 네네. 영화표가 네네. 비싸고 비싸고 좀 비싼 취미인 거예요? 럭셔리한 약간 그런 영화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싸게 양으로 승부하는 영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관이 있다. 네네. 양으로 승부한다는 거 한 번 티켓 끊으면 10편씩 봅니까, 그럼? 그거보다 이제 싸게 해가지고 계속 여러 개 볼 수 있게. 우리나라 그거 옛날에 채우고. 한 번 가면 막 네네. 2편씩 3편씩 네네네. 보고 그랬는데 네네. 우리도 예전에 우리라니요. 본인이 그랬겠지. 그런 영화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 저는 가면 있다는 얘기 듣기는 했습니다만 못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보시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게 하나는 하이엔드를 노려서 비싼 가격을 놓고 마진을 높이는 트렌드가 하나 있고 예.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하이엔드 대상으로 하는 네. 고마진인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싸면서 영화 이게 여러 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진짜 여기 슬라이드에도 OTT라고 쓰셨는데 OTT도 진짜 많이 봅니까? OTT 굉장히 많이 보고요. 지금 인도는 OTT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OTT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OTT도 보면 프리미엄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나 심지어 저기 유튜브 프라임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보거든요. 예? 그 프리미엄 시장이 있고 그럼 프리미엄 아닌 건 뭐예요? OTT? 아닌 거는 이제 그 통신사 번들 상품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우리라 치면 쿠팡 플레이. 네. 근데 쿠팡 플레이 컨텐츠는 괜찮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지역 언어로 된 싼 것들을 통신사에서 보여주는 OTT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이엔드 OTT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요금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이 그래도 인구의 한 10% 가까이 있고요. 예.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 끼워주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무료 TV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네, 우리도 뭐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 그럼 우리나라도 옛날. 집에 케이블 TV 신청하는 집에 가면 채널 막 많았는데 여전히 그럴 때 집에서 채널 4개 나오고 뭐 EBS 안 나와서 옆집 가서 보고 막 그랬죠. 뭐. 실제로 이제 호텔 갈 일이 있으면 인도 TV를 보는데 그 무료는 정말 영상 수준이 우리나라 80년대 같습니다. 이게 딱 보면서 정말 저거 우리 부모님 보시면 추억의 장비시겠다 싶은 영상 퀄리티를 지금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싼 거 보면 인도인들이 만든 수준 높은 게 나와요? 비싼 걸 보면 일단은 외국 뭐 거겠죠. 대부분이 넷플릭스 같은 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외국 게 많죠. 아니 영화가 나온 김에 제가 인도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도 영화는 매우 과장된 그런 네네. 게 많아요. 네네. 막 완전 슈퍼맨이야. 그렇죠.
막 뛰어가면 막 네. 샥샥샥 그게 그런 이제 걸 좋아하나 봐요. 볼리우드 영화의 문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근데 걸 그렇지 않은 영화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겠죠. 네, 잔잔한 영화들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요즘에 e스포츠가 인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e스포츠 게임. 게임. 그러니까 사진의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요게 지금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고요. 요거는 제가 사진을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크래프톤에서. 저 맨 오른쪽에 계신 저 턱수염 난 분은 저건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된 분입니까? 저런 분, 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가능성이 굉장히 19, 큽니다. 21. 네. 야. 그러니까 정말. 저희 딸 학교에 운동을 갔는데 예. 그 선생님들이 경주한 줄 알았습니다.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저런 애들이 고3이고 막 담배 피다 걸리고 혼나고 울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경기장인데 예. 경기장에 따라서 뭐 3만 명 경기장이다 그러면 3만 명 들어가고요. 4만 명 경기장에 4만 명 들어갑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이만큼 인기가 좋고 꽉꽉 찬다. 네, 그걸 꽉꽉 뭐 하는 차고요. 건데 근데 왜 게임. 뭘 하냐면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예.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한국 게임인데. 네, 한국 그 크래프톤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예. 모바일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 웃긴 게 무대가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예. 저 단상에 이제 프로 게이머들이 화려하게 입고 예쁘게 꾸민 무대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게임 대회를 네네. 모바일로. 게임 대회를 하는데 저런 단상에서 모여서 하고 주변에서 저렇게 본다고요? 3만 명, 4만 명이 봅니다. 뭘 봐요 그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봐요?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은 같이 보면서 네네. 아니 근데 그거는 화면에 봐도 어차피 화면으로 보니까 집에서 봐도 되는데 집에서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여 이게 실제로 무대 화면 세팅이거든요. 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요게 화면 세팅이거든요. 이런 저렇게- 화면 두 군데 그러니까 가운데 화면에 아. 이제 실시간 인포메이션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총싸움이니까 몇 명이 죽었다 살아있다 보여주고 예. 양쪽 화면에 경기 화면을 보여줍니다. 집에서는 못 보겠구나. 화면이 두 개 모니터 서너 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중계 화면과 플레이 화면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계 화면은 여기 벽이 있으면 건너편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중계 예, 화면은 예. 내가 플레이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크래프톤을 좋아해. 그다음에 저걸 이 좋아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즐기고 막 함성 지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박이다. 그럴 나이지.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다른 놀이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게임, 영화. 이제 이런 우리나라는 옛날에 PC방 있었잖아요. 거. 예. 인도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PC방을 발견해서 너무 기뻐서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PC방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PC방 자리인데 예. 이게 도심 한가운데 금사라기 땅의 공실입니다. 공실.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서요? PC방 안 가요. 왜요? 게임을 PC로 안 하거든요. 모바일로만 모바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건너뛰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게임으로는 갔는데 PC라는 단계를 넘어서 네네. 어려운. 네. 나보다. 왜냐하면 인도는 데스크탑 거의 안 씁니다. 아. 컴퓨터 있어도 랩탑이잖아요. 예. 근데 랩탑으로 게임하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음. 그 바로 모바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럼 PC방에서는 뭐 해요? 인도 PC방 없습니다. 아 없어요. 저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저 망했으니까. 인도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네. 야, 진짜. 그런데- 노래방은 될라나 노래방? 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이용자 대부분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예. 5억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5억 명. 인도에서. 크래프톤이 인기라고요? 네네. 네. 주가가 어떠냐? 상장회사인데. 상장회사 맞죠? 네. 배틀그라운드 한때 어마어마했는데. 네네. 근데 이게 딱 교과서적인 케이스인 게 예.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래프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원래 잘 되던 시장에서는 하락세예요. 오. 근데 인도에서 상승세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쳐버리면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잖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인도는 그렇게 할 게 없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네네. 술 먹느라고 네네. 노는 건 곧 술이었다 이런 네네.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네. 인도 사람은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요즘도 제가 이제 준비해온 그 트렌드 하나인데 이제 돈 있는 젊은이들이 술을 먹으러 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네. 술을 원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먹었던 거 아닙니까? 일단은 무슬림 같은 경우는 술이 금하지 않습니까? 예. 한 15% 되거든요. 예. 힌두가 80%인데 이 힌두를 단일한 종교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안에서 술을 금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허용하는 쪽이 있는데 일단 간디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예? 나온 구자라트 지역은 그 주가 술을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십니다. 거기 마시려면 면허증 퍼밋 사야 되거든요. 예? 허가증을.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간디 쪽 전통을 따르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술을 금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술을 그 싸구려 독주를 마시는 문화가 있거든요. 제 슬라이드 아예 보여드릴게요. 확 건너뛰어가지고. 예. 네. 술. 네, 여기 이제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예. 요게 이제 인도 여행 가는 사람들이면 다 알만한 올드 몽크라는 럼입니다. 이게 700ml고요. 예. 가격이 인도는 주마다 주세가 다르기 때문에 뭐 편차가 있는데 대충 한 750 루피 하니까 11,000원, 12,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네. 근데 그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되게 비싼 거고요. 비싼 술이고 실제로 뭘 먹냐면 요걸 먹습니다. 어르신들은. 요게 테트라팩이잖아요. 요게 네네네. 다 술입니다. 아, 우유곽 같은. 네. 그러니까 작은 거는 90ml고요. 예. 큰 거는 이제 더 되는데 정말 싼 거는 45루피까지 나옵니다. 얼마죠? 45루피면 800원, 900원 뭐 이렇게 아, 되죠. 인도의 소주 같은 거예요? 우리로 그렇죠. 치면? 네. 한 잔 나오는 네. 거. 근데 여기 사실 알코올 도수가 높거든요. 어... 리큐르 쪽인데. 예.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가 뭐냐면 좀 하층민들 중에 이제 삶이 너무 고되신 분들은 요거 하루 벌어가지고 요거 하나씩 드시고 이제 집에 가서 부인 때리고 뭐 이런 분들이 아이고야. 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술 문화가 굉장히 어른들의 문화, 틀딱 문화 좀 나쁘게 가면 예. 이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맥주를 전통적으로 별로 안 먹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독한 술은 많이 먹는데 맥주는 별로 안 먹었는데 예.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래프트 맥주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급 문화로 끌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맥주요? 크래프트 맥주. 크래프트 아, 네, 맥주. 크래프트. 네네.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예. 술처 저자 직접 주식 네. 사야 되나 싶어서 순간. 제가 이제 벵갈루루에서 이제 사진 찍은 건데요. 요렇게 이제 다양한 게 크래프트 맥주가 있고요. 아. 수제 맥주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수영장입니까? 왼쪽은 뭐? 왼쪽은 수영장인 것 같은데. 같은 곳입니다. 참고로. 식당이 저렇게 럭셔리한 겁니까? 그런가? 야외 식탁에서 먹는 무슨 그런 식당인가 봐요. 맥주집입니다. 아. 벵갈루루에 있습니다. 와, 되게 좋네요. 맥주집은 다 저렇게 오픈이에요, 인도는? 아, 주로? 이게 조금 이게 돈 있는 그러니까 오픈은 델리에서 못 해요. 예. 델리의 그 공기질 지수 예. 심한 경우에 400, 500 넘어가잖아요. 아, 그럼 맥주 한 잔에 먼지 한 모금이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실내에서 많이 먹고 예. 이제 벤갈루루처럼 날씨 좋은 곳에서는 이제 개방형이 좀 있고요. 이제 젊은이들의 명소인가 봐요, 저렇게. 네네. 야. 그래서 저녁 되면 예약을 안 하면 못 쓰고요. 굉장히 큰데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춤추고 놀고 있죠. 예. 여기 막 연기 쏘고. 나이트. 네, 나이트가 저런 됩니다. 데구나. 이렇게 되고 한국의 JJ 마운이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죠. 네. 이게 금요일 저녁쯤 되면 예약을 해야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인도에서 굉장히 먹기 힘든 고기가 사실 소고기보다 먹기 힘든 건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었어요? 인도에서 소고기는 무슬림들이 취급을 하거든요. 예. 무슬림 인구의 15% 정도 아, 되잖아요. 그들은 먹는다. 근데 주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못 먹는 주도 있고 뭐 도축이 안 되는 주도 있지만 합법인 주에서는 무슬림들이 소고기를 취급을 합니다. 예. 근데 무슬림들이 돼지는 안 건드리잖아요. 어. 그러면 보통 돼지고기 파는 집에 가면 크리스찬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한 2%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정도 인구가 다루는 고기가 돼지고기거든요. 아. 근데 여기 가면 이렇게 돼지고기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안 먹는 것들을 먹기 시작해요. 이런 데 가면. 독특하게. 네네. 저 돼지고기가 아주 그냥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네, 새끼 돼지. 새끼 돼지 거의 뱃속에 있는 돼지 꺼낸 네네. 거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돼지. 세상에. 아무튼 뭐 이거는 인간이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잘 안 먹는 것들을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데 가서 이제 먹고 즐기고 놀고 하는 문화가 있고요.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미있는 전화를 이제 학생한테 받았는데 EMB 학생이 한국 왔다 갔거든요. 이 예? 친구가. 근데 우리나라의 숙취 해소제를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교수님 이거를 인도에 팔아보면 어떨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근데 한국에서 팔리는 인도 숙취 해소제가 있습니다. 예. 파티 스마트라는 게 있거든요. 어. 네. 여기 이제 파티 스마트인데
한국에서 팔리는 네, 인도?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예 그 포장도 한국으로 된 게 들어와 파티 있거든요. 스마트. 네. 야, 이름 잘 지었다. 네, 요게 이제 한국에서 주당들은 알만한 건데 예. 꽤 가격도 싸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한테 야 한국의 인도 파티 스마트가 싸게 잘 팔리는데 왜 비싼 한국 거를 너희들 갖다가 먹으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금 인도에서 술 먹는 문화는 청년의 고급 문화라는 거예요. 아. 근데 파티 스마트는 어른들이 먹는 약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의 지금 숙취 해소제는 약간 음료 형태로 나오잖아요. 예. 컨디션. 네네. 예. 견디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를 좀 비싸게 젊은 애들한테 팔 수 있지 않을까. 고급 문화의 네. 상품으로. 네네. 그런 그런 모르겠다.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한다. 인도의 소비 시장이 진짜 막 열리는 느낌이네요. 네네. 막 열리고 있고 젊은 네.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는 여명 808 잘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약간 나이든 아저씨. 그거 너무 이제 효과는 진짜 좋은데. 그냥 약간 시간이 남아서 좀 재밌는 걸 몇 개를 보여드리면 예. 요게 제가 정말 관심 있게 진지하게 보는 건데 요즘에 갑자기 휴대폰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거는 목 디스크입니다. 아하. 진지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예. 실제로 휴대폰이 도입되면서 선진국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이 100년목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인도도 조만간 목 디스크 환자가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들이 이제 요거를 대비해서 인도에 나가면 이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왜 병원들이 나간다는 게 뭐예요? 인도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헬스케어가 민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지금 인도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을 많이 개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도 이제 들어갈 여지가 있잖아요. 기업이 가서 병원을 만들고 인도 의사를 고용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기기를 팔 수도 있고. 그게 할 수 있는 돼요? 거죠. 네. 네. 영리법인이 되는군요, 의료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나라는 참 의료 시장, 인도 의료 시장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인도 애들이 되게 스마트하게 마케팅을 잘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여행. 네, 그래서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도 기준으로 꽤 고급인 그 여행 가방 브랜드가 런칭을 했어요. 모코바라라는 브랜드인데 보여주시면 인도 애들이 색깔이 되게 잘 써요. 이렇게 예쁘장하게 색깔이 나오는데 네. 인도 현지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산 가방 고급 네네. 브랜드. 이게 끄는 가방이 러기지가 보통 한 20만 원에서 작은 건 20만 원대 와. 합니다. 비싸네요. 네네. 엄청. 네.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저런 걸 사요? 네, 백팩 같은 경우도 1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한 20만, 10만 후반대 넘어갑니다. 와. 이게 파는데 얘네들이 인도 마켓시어 1등인 항공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 회사 그 항공사가 이제 인디고라는 건데 이게 인디고의 비행기 색깔이거든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이 가방을 사면 1년 동안 인디고에서 수화물 2kg을 무료로 줍니다. 아,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여행도 재밌네. 굉장히 많이 이제 잘 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 써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가면은 인도에 계시면은 야, 요거 사업할 거 보이겠네. 그런 거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보이죠. 한국에서 예, 예. 쭉 했던 그 단계들이 네네. 대충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아, 요거 사업하면 잘 되겠네. 네. 그런 거 보일 것 같습니다. 네네.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알려주세요. 어차피 교수님은 사업은 네. 하시고 거니까. 그 뭐 아는 분들끼리 그 인생 네컷 같은 그 사진 찍는 게 예, 유행했잖아요. 예. 인도인들 사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이거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이 9월에 인도 기업인들 데리고 제가 한번 찍게 시켰거든요. 네.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기업인들은 아니 왜요? 그냥 왜 아니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하고 싶은데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인도 기업인이 와서 네네. 한국에 와서 인생 네컷을 찍어봤더니 네네 제가 20명 데리고 왔었는데 그거는요. 거기에, 좀 네. 젊은 친구들한테 찍어보라고 했었어야 됐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30 한 두세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어. 근데 그런 거 될 것 같고 놀이 문화가 정말 우리나라도 32살 남자가 인생 네컷 찍으라. 안 찍습니다. 거기는 중학교부터 한 20대까지. 출중하게 여성들이 주로 가고 남자들은 거기에 이제 끌려가든 네. 뛰어서 가든 그렇게 가야지. 그런 겁니다. 될 것 같은데 인생 네컷.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나 잘해요. 유튜브나. 사업 인도는 유튜브 많이 봅니까? 어마어마하게 유튜브를 볼것 보긴 같은데? 하는데 그 영상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그 인포메이션을 보여주는 방송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뭐 그 토요일, 일요일에 라디오 중에 이제 가전제품 비교해주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어. 그거 듣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 인도 가서 좀 언더스탠딩 인디아 아니면 뭐 번역이라도 해서 네네. AI 보고 네가 번역 좀 해서 말 좀 해라. 해봅시다 우리. 네. 스치면 대박입니다. 네. 자, 인도 이야기 네. 뭐 낯설기도 하고 옛날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또 친근감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추억 돋는 분도 있었을 거고 좀 인도는 우리랑 뭔가 소비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뭔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고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뭐 이거를 사업에 아이디어로 쓰시건 뭐 투자에 동기로 쓰시건 뭐 크래프톤을 다음 주에 사시건 iOS 13님이 네. 힌두 스탠딩을 만들어라. 이름 오. 좋다. 장명 좋네. 장명 좋아. 해보겠습니다. 힌두 스탠딩. 힌두 스탠딩.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황철 교수님 벵갈로르 대학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네. 네, 저희도 이만 바로 물러가겠습니다.